이제 북아메리카 지역 주변부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이제 보이는 거였거든요. 이번 무역 전쟁은 일기 때와 매우 다른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라서 더 좋을 건 없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유지훈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안보 정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노출하는 2025 안보정세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공세적이고 또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권보람 박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1월 20일이지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제사회 우려 속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우려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미국 우선주의가 강력하게 반영된 정책들이 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외정책 기조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취임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기 때하고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고요. 사실 어조도 상당히 밝았습니다. 일기 때는 미국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더 이상 미국은 예의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을 기초로 해서 재건에 성공할 것이다. 황금기에 진입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우선주의 2.0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화 창출자,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통합주의자, 유니파이어. 이 내용 중에는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 분쟁을 내가 다 해결하고 모든 분열을 내가 통합하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가 달성해서 내 개인 업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파나마 운하를 반환시키겠다.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 주변부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이제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불필요한 전쟁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대외 정책을 보면은요, 이 관세 정책이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겠다는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하게 정착된 이 경제 시스템, 무역 정책이라든가 통상 관계 자체를 재편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관세를 높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기타 현안을 협상할 때 협상력을 확보하겠다.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미국 경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지금 주범이 타국에 있다. 특히 중국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을 어떤 규합을 하고 중국에 대한 그 억지력도 확보하는 전략적인 계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부가는 굉장히 변칙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겼고 예외도 면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상대국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일기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들의 반응도 정교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 전쟁은 일기 때와 매우 다른 모습으로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트럼프의 경제적 관념, 어떤 거래적 성향이 미국의 국방 안보 정책, 특히 동맹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라서 더 좋을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우대나 배려는 기대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동맹은 군사적으로 더 많이 미국이랑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픈 지점들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 vulnerability가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대외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동맹 정책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수위, 프라이머시라는 걸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동맹의 기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중국 억제를 위해서 동맹의 자원을 확실하게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세 번째로는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동맹에게 주는 핵 지원, 재래식 지원을 좀 분리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이제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위협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공급망 참여라든가 시장 개방이라든가 미국 현지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어떤 관건은 경제안보 요구에 더해서 군사안보 요구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협상에서 발현되는지 이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안보 협의체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쿼드라든가 오커스 같은 들은 소다자 협의체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이런 소다자 안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도 좀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양자 협상을 좋아하고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근데 다자 협의체들은 일단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선시가 안 될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중국 억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기존 군사안보 협의체로 여겨져 왔던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조차도 경제안보를 호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지금 국제 안보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2025년도 한 해 또 미국의 국방 안보 정책을 또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이 한미 동맹이 지녀야 할 어떤 방향성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크게 엄청 큰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망부터 해보자면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중국의 도전을 거부하고 도태하겠다라는 목표는 지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억제 개념 하에서 인태 지역 내 적극적인 방어를 강화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동맹의 어떤 군사적 자산을 통합할 것이다라는 것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를 위해서 군사력 견설이라든가 핵전력 증강, 현대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도 군사력인 역량을 강화하라는 요구, 동맹 간의 어떤 협력을 증대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별점을 굳이 뽑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행정부보다는 중동이나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를 확실하게 끝내고 모든 군사적 자산을 인태 지역에 몰입하겠다라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이번 주에 푸틴 대통령과 뭐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이제 돈 쓰는 것을 좀 하겠다, 컷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 대중국 억제를 위한 예산은 증대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미사일 방어 협력 같은 것은 동맹국과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영내 미군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군수품 군시설 보강 같은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미군 구조의 변화, 전략적 유용성 확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제 또 중국의 경제적인 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차단하고 통제할 목적의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디커플링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참여하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우리에겐 약간 부담이 됐겠죠.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의 왕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경제와 안보 문제가 연계돼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큰 차원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나 이란과 같은 현안 문제도 그들이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이 준 시사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 신행정부 안보 국방 정책의 키워드는 대중국 견제 강화다. 한미동맹의 지역 방어 역할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한미 안보 협력도 원래 대북 견제가 주 목적이지만 그것 또한 대중국 견제로 초점을 전환하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방위 분담금 재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축소 혹은 구성 변화, 확장 억제 운용 등도 이슈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한미 대북공조 플러스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하는 경제적, 군사적 안보 요구까지도 대응하는 것을 모두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과업이 있습니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보람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대내외 정세와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해 봤는데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의 국익을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의 강화 또는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동맹 상호 간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